뭐야. 이거 보다가 자칫 길을 잃어서 해질녘에나 도착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 좀 억울한데? 근데 진짜 크게 달라진 점 하나 있어요. 가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스카 오혜진 기자입니다. 벤츠의 첫 전기차 EQA가 3년 만에 새로운 부분 변경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뭔가 딱 한눈에 봐도 조금 달라진 게 보이죠. 제 왼쪽에는 3년 전에 나온 구형 모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형과 구형을 비교해가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벤츠의 전기차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차를 타고 인천공항에 새로 생긴 신상 맛집을 한번 들러볼 건데요. 지금 내비를 벤츠에서 이번에 새로 탑재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원래 벤츠 내비게이션이 그래픽이 불편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 한번 써보기 위해서 굳이 벤츠의 내비를 켰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켜자마자 불편하네요. 카메라 화면 옆에 나타나는 요런 지도를 봐야 돼서,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 화면도 봤다가 지도도 봤다가 뭐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사실 좀 뇌 용량이 증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성가신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직까지는 이 증강현실 내비를 좀 마음껏 써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긴 경로를 택했거든요. 1시간 20분짜리 경로인데 이거 보다가 자칫 길을 잃어서 해질녘에나 도착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 자식이 이제 대체 경로 탐색해야 되는데 망했어. 뭐야. 이거 보다가 자칫 길을 잃어서 해질녘에나 도착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억울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화살표가 위치가 좀 고정돼 있으면 괜찮은데 뭐 막 부메랑처럼 막 날아다녀. 더 정신없어요. 이따가 도저히 안 되면 집어치우고 그냥 팀에 연결해야겠어 여기. 증강현실 진짜 지겹다 지겨워 이제. 그리고 벤츠 내비게이션으로 가니까 안 좋은 점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호 과속 단속 장비를 미리 알려주지 않네요. 하마터면 신호 과속에 걸릴 뻔했어요. 내비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요, 지금 제 운전대를 이렇게 10시 방향으로 잡고 있거든요, 모범적으로. 운전대를 진 손에 자꾸 이게 가려요. 방향 나타내는 그 사인이 이게 가려가지고 손을 떼고 봐야 되네요.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지금 제가 길을 봐야 되는데 지도가 이쪽 오른쪽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요 디스플레이 창을 왼쪽에다 뒀나 봐요. 왜냐면 제가 이쪽으로 봤을 때 이 지도 가는 길을 길 모양을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 작은 디스플레이 창을 왼쪽에다 배치해 둔 것 같은데 손에 계속 가리네요. 간단하게 이 차의 제원점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최고 출력 140kW고요. 최대 토크가 385Nm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65.9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서 한 번 100% 충전하면 367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지하주차장에서 이거를 100%에 충전했을 때 416km까지 갈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기판을 보시면 배터리가 98%인 상태인데 맥시멈 513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고요. 전기차라는 게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보통 30에서 40km 정도는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해보니까 이 차는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한 90km에서 100km 정도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어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제원 말씀드린 김에 궁금하실까봐 하나 알려드리면 이 차의 제로백은 8.5초입니다. 네, 뭐 이 차를 제로백 때문에 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가 제로백이 3.4초까지 나오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도시면 뭐 컴팩트 SUV를 타고 다닐 때는 갑자기 0에서 100까지 가속하실 일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야반도주를 하는 게 아니라면요. 근데 진짜 크게 달라진 점 하나 있어요. 가격. 원래 2021년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5,990만 원으로 나왔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AMG하고 AMG 패키지 플러스를 각각 500만 원과 800만 원을 주고 추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한 그거보다는 최고 한 1,400만 원 정도까지 비싸졌어요.
오토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속도 세팅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제한 속도가 100km인 도로인데 90으로 한번 설정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밋 기능은 최고 속도를 더 이상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제가 설정해놓은 속도 이상 안 올라가게 해놓는 거고요. 지금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면은 이렇게 다시 90 이상 올라가고, 요거는 80km까지 설정을 해놓으면 최소 80 이상의 속도로 가도록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차선도 잡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핸들에 손만 얹고 있으면 핸들이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면서 커브길에서도 차선을 잡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도를 이제 91km로 설정해 놓고 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좀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다시 제가 설정해 놓은 속도로 돌아오고요. 이거를 풀고 싶으면 캔슬 버튼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설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다시 수동 운전 모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는 원래 기본 가격에 800만 원이 추가되는 AMG 패키지 플러스를 선택해야 장착이 되었던 이 독일의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 오디오가 지금 새로 장착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형 EQA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 운전석 양쪽에 은색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패들 시프트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 최대 회생제동이라는 거는 엑셀에서 발만 떼도 저절로 멈춘다고 그래가지고 원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원 페달 드라이빙 원하신다면 테슬라를 타야죠. 저희 저번에 모델 3 탔었잖아요. 그걸로 타시는 게 낫고. 어머나 제가 원 페달 드라이빙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안 돼요.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앞차랑 박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원페달 드라이빙 시험해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디자인적인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얘는 AMG 라인이 적용된 모델이라서 이런 가죽 스티치 같은 거, 또 이렇게 운전석 문짝이나 조수석 옆에 보면은 좀 스웨이드 같은 재질이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것도 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송풍구, 제트기 터빈 같은 이 송풍구가 5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굉장히 좀 오밀조밀하게 귀여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나 이런 뭐 송풍구는 전작하고 똑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조작 버튼 같은 것도 전작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를 타시는 분들이 소소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 이제 메르세데스 미 앱인데, 물론 원격으로 차를 잠그고 잠금 해제를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게 온도 조절.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차에 타기가 겁나잖아요. 그럴 때는 차 타기 한 뭐 10분이나 20분 전부터 사전 온도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의 온도로 설정해 놓으면 아주 쾌적한 기분으로 차를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제 SOS 버튼이 있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조난 상황일 때 요거를 이렇게 딱딱 누르면은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다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바다 위를 지나고 있어서 위에 창문 한번 시원하게 한번 열어볼게요. 네, 위로 이렇게 창문 열어가지고 바닷바람을 좀 느낄 수도 있고. 속도가 빨리 달려야 되는 도로에서는 옆에 창문 열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위에 창문 하나만 열어놓으면 어느 정도 쾌적한 기분도 느낄 수 있으면서 또 그렇게 소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기분이 좋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달리다가 바다 구간이 끝나잖아요. 유리창만 한번 닫아볼게요. 자, 유리창만 닫으니까 햇빛은 그대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차양막까지 닫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졌죠? 아,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유선으로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선으로도 연결되게 나와서 그거는 정말 사소하지만 굉장히 편리해진 기능이에요. 왜냐면 여기 앞에 무선 충전 구역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휴대전화 놓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주행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올리면 포지 모드 되고요. P 모드 이렇게 누르면 되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 계기판 쪽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박스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면서 무선으로도 안드로이드 오토에 연결할 수 있게 됐어요. 통화 음질 굉장히 괜찮아요. 저랑 전화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달리는 차 안에서 받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결제를 할지 대해서요. 네, 지금 이제 막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진짜 맛있는 크루아상 맛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먹고 가려고 해요. 2번 게이트로 들어오시면 오른편 앞쪽에 바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우연히 공항에 왔다가 그쪽에만, 이 집에만 승무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애플 시나몬을 주문했는데 이거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여기 애플 잼이랑 시나몬 이렇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이게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크루아상들은 크루아상이 아닌 느낌이에요. 되게 정말 겉바 속촉이 그대로 구현됐고, 여기 구멍 수습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빵을 정말 얼마나 잘 구웠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적당히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프랑스 가면 그냥 슈퍼빵 먹어도 맛있잖아요. 진짜 그런 맛이에요. 슈퍼빵은 아니지만 왜 이 체인이 공항에만 있는지 정말 의문일 정도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큐에 뽑으시면 공항 와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맛있는 크루아상을 먹고 이제 슬슬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QA 부분 변경 모델 좀 새로웠던 점은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 구역에다 핸드폰을 놓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플레이를 해가면서 갈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벤츠 상위 모델에는 들어가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A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EQA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 좀 새로웠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거 굉장히 새로운 체험이긴 했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해서 오히려 좀 거추장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쓴다면 당분간 그냥 제가 쓰던 국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쓸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전작보다 무려 최대 1,400만 원 정도 높아졌는데, 글쎄요, 전작과 비교하면 재원 거의 비슷하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딱히 그렇게 향상된 건 없거든요. 근데 가격이 과연 1,400만 원이나 높아졌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장점하고 단점을 정리해서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스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